저희가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될 공시 이슈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자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이 좀 있었죠. 먼저 코스피 보면 지금 S-오일의 재발생 그리고 생산 중단 공시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어제 발생한 이게 울산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생산 중단에 이제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잠깐 좀 공시를 열어보면 이제 아침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전체 매출액은 지금 27조 4,639억 원 규모에 해당되는 온산 공장의 이 공정도가 모두 이제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좀 중단됐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상당한 이 복구까지의 어떤 시일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 외에 5월 19일자 공시를 좀 대충 좀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공시를 좀 제가 좀 판단해 봤을 때 최근 16일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상 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보고서, 1분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가시화된 이 자금 조달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의 결정, 신주 인수권부 발행사채의 결정,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이러한 이 자금 조달 수반하는 이 공시 내용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 주가 급락에 따른 이 자사주 취득 공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또는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공시들이 최근에 이 기업들의 52조 신저가들을 좀 많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주가의 안정화 이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결정들이 최근에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사실상 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기존에 발행했던 사채들의 이 가액이 좀 조정되는, 즉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들이 사실상 단순하게 행사가액이 조정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상 향후에 이제 풀리게 될 이 신주의 오버행 이슈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런 이 전환 청구 이후에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즉 사업의 어떤 가시화된 모멘텀 여부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또 관련된 공시들이 뜰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공시들까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공시가 나온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피 종목에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BK탑스인데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개요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BK탑스 같은 경우는 1991년 3월에 설립이 돼서 2000년 12월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그 이후에 2010년 11월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변경 전 상호를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현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었죠. 관련돼서 2020년 3월 IT 시스템 통합 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바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BK1을 설립하면서 마스크 사업 부분을 신설을 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포지션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재활용 중간 처리 부분에서 한 8% 정도, 그리고 이 신설된 마스크 제조 부분에서 78.6% 정도 지금 영업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보면 최근 연간 실적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7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 손실은 105억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 34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감폭들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6% 증가했고 손실은 207.7% 증가, 단기 순손실은 30.4% 감소했다는 최근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B2B 구매 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서 유통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좋지 못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공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주권 거래 정지가 됐는데 먼저 어제 공시 보기 전에 최근 히스토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한지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 3월 31일에 일주일간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이 공시가 사실상 너무 늦었던 거죠. 지금 5월 16일에 이 감사 보고서를 결국 제출을 했지만 최종적인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로 좀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 이게 뭐냐면 계속 기업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요건을 좀 보면 개별 재무제표 역시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역시 해당. 지금 비적정을 받은 건데 회사의 내부 시스템조차도 큰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에 따라서 회사 최종적으로 지금 이 투자 유의 안내 공시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BK탑스 주권 투자 유의 안내입니다. 2021년도 사업년도에 감사 이내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서 상장 폐지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 신청에 따라서 정리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하단에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의 신청 기간이 2022년도 6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이 공시의 규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6월 8일까지 회사가 이의 신청을 제출한다면 1년간 자동으로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2023년도 4월까지는 회사가 한 번 더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받는 셈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감사 의견을 다시 적정으로 받게 돼서 이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를 좀 해소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회사의 중대한 문제점도 모두 해소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자 공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사항이 자율공시 있었는데 잔금 지급일 변경에 합의에 따라서 정정하고 있다는 뜻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회사가 2020년도 9월 5일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이 제3자한테 이제 양도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지오닉스가 계약 상대방인데 양도 주식수 32만 7천 주 에이스 우진의 주식을 매각했는데 이걸 상호 합의에 따라서 다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수령했던 45억 원의 대금을 돌려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5월 19일이었죠. 5월 19일에 12억 원의 잔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6월 17일자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권거래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2억 원의 어떤 사과는 사실상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짐작해 되는 상황이고 이게 6월 17일 날 된다고 해서 12억 원의 상환이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보장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처해지는 지금 현재 상황은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지금 상환이 임박한 내부의 어떤 유동성 자금의 어떤 부재 그리고 오늘 공시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공시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엔트버즈의 주식 매도에 따른 계약 해체 사유도 좀 밝혔는데 지금 17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사무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됐다는 이 내용도 좀 있고요. 지금 이에 따라서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25.2%에 해당되는 428만 주의 전환 청구도 있다는 지금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주권 거래 정지에 주권 거래 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는 어떤 혼돈 속에서 좀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오늘 나왔네요. 오늘 코스닥에서 살펴볼 종목은 LNF입니다.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에 LNF가 설립이 되어서요.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2차전지 양극화의 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국내 순수 자본 기업 최초로 니켈 복합계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또 리튬 이온 2차전지 제품에서 니켈 복합계 중심의 적용 제품으로 양극 소재 전문 개발 및 제조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2차전지 관련주로 저희가 그중에 대장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또 매출만 살짝 보자면 매출액은 현재 9,707억 원, 영업이익은 442억 원, 당기 순손실은 1,112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주가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공시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어제였죠.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공정공시의 대상 정보는요.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던 겁니다.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 사항의 공정공시는 뭐냐면요. 회사가 장래 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회사의 어떤 이 진행 경과사항에 따른 어떤 공시. 공시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수시 공시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예고 사항을 일종의 공시의 예고편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협약의 내용입니다. 전체 매출액은요 7조 1,953억 원에 해당되는 이 거래 물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거의 한 2년간의 계약치인데요. 최근 매출액의 74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협약 일자 바로 어제였는데 협약 대상 상대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투자 판단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협약 금액은 판매량 증가에 따른 변동이 가능하고 판매 단가는 해당 제품의 최근 판가를 적용했다.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캐파를 좀 산정했다는 뜻입니다. 상기 매출액은 2021년도 연결 재무제표 대비의 기준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LNF의 경우에 지금 2023년도부터 그리고 2024년도 연말까지 전체 7조 1,953억 원의 지금 막대한 수주 물량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좀 봐도 확보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공시가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PO라고 해서 발주가 들어오는 시점에 다시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고요. 네. 물론 이번에 연말에 1조 4천억 규모의 어떤 계약 체결의 일자가 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진행 예상은 좀 됐었기 때문에 상당수 예상보다 좀 큰 수주 금액을 이미 확보했다는 관점에서 LNF 성장 동력을 충분히 좀 펼쳐질 것을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증권가 전망에서도 좀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상향시키고 있는데 네. 작게는 지금 32만 원에서 높게는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지금 상향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주가 27만 원, 26만 9,500원의 주가 형성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목표 주가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화된 실적 수반과 이미 확보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회사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를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공시 내용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지금 거의 확보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만 9천 원 그리고 27만 원 선까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LNF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거나 혹은 새로 진입하고 싶으시거나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 지금 보시면요. 26만 9,700원 0.7% 지금 상승 출발을 좀 일단 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대감만 수반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반영 효과가 1분기 그리고 2분기 기조 효과까지 충분히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은 중대한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금 전구에서는 탄탄한 영역군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데 24만 3천 원을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좀 단기 지지 기반으로 보유자 관점에서는 2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 포트 가능 매수 타점은요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드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기조효과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의 호조 부분을 잘 체크해 나간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 그리고 낙폭 과대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LNF 종목까지 공시와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LNF 같은 경우는 공시 분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내려오면 정말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34%까지 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각각 0.77%, 코스닥은 0.65%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섹터나 테마가 있다면 저희 어느 쪽 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상당수 좀 소외주 관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저는 반도체 장비주 또는 소재주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네. 1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상당수 이 수급 불안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다. 즉 실적 기조에서는 예상 실적보다는 좀 하회했던 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2분기의 실적 회복세 그리고 3분기까지는 완연한 실적 회복세를 좀 기대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른 2021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의 집중 관점은 그래도 상반기의 기조 효과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에 도래될 수 있는 업종이죠.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사실상 여행주, 항공주, 호텔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수기에 도래돼서 실적이 반입된 이후에는 사실상 주가 좀 많이 급등한 이력들이 좀 크거든요. 네. 선점 관점에서는 지금쯤 낙폭 과대 구간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오늘 또 보면 좋을 만한 업종과 섹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드렸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과 관련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